여러분 노후 자산은 한 번 손해를 보는 순간 끝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주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 말대로 즉시 연금 들고 은행 직원 추천대로 예금에 묶어두고 누가 좋다니까 배당주에 넣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돈은 줄어들고 결국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1억이 있으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굴려야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1억을 어떻게 하면 절대 잃지 않고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이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저만의 투자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서 본 듯한 자산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재무설계 이론도 아니고 남이 대신 해주는 투자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진짜 구조. 노후 자산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인 수익이 계속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맹신하지 마시고 구조를 믿는 자산관리법.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실전 전략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금액입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 1억? 2억? 아니면 5억쯤은 있어야 하나? 이렇게 숫자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보다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이면 작지 않은 돈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1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빼서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1년이면 2,400만 원, 4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계산이 끝나죠. 1억은 4년 안에 바닥이 납니다. 그것도 물가 상승률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병원비가 나가고 가족 경조사가 생기고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이보다 훨씬 빠르게 돈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60세에 은퇴했다고 하면 남은 40년을 이 돈 없이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돈이 없어져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거나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나마 있던 자산을 헐어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관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모은 돈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 쉽게 말하면 월급은 없지만 월급처럼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즉시 연금, 예금, 배당주 같은 걸 떠올리시죠.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식들이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즉시 연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인데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돈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예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를 조금 넘습니다. 1억을 예금하면 1년에 300만 원 남짓한 이자를 받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이걸로 생활비가 충당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배당주는 어떨까요?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잘만 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배당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산으로 쓰기엔 불안정성이 너무 큽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방식들은 실제로는 불안정하거나 수익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통적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방향입니다. 노후 자산은 줄어드는 순간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분산입니다. 쉽게 말해 절대로 한 군데에 돈을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욕심이 생기면 좋은 것 하나에 몰빵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어디서 큰 수익을 봤다더라, 요즘 뭐가 뜬다더라 하는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나 40대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하고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복구는커녕 일할 기회도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모두 주식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반대로 전부 예금에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모든 걸 거는 순간 그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분산 투자는 단지 여러 군데에 나눠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고정 수익이 가능한 곳에,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또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곳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하나? 뭘 해야 하지? 그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직원, 보험 설계사,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은 금융 지식도 많고 자격증도 갖고 있고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품을 팔아서 수당을 받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수당이 많이 들어오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상품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보험은 연간 수당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도 특정 펀드나 레버카운트 상품을 팔면 성과급이 붙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상당수는 판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참고용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본인의 지식과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고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겠다는 의지와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책임감입니다. 앞서 분산의 중요성과 무조건 전문가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노후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즉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느냐가 아니라 돈이 줄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금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리츠 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흔히 위기 때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기 때만 반짝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시켜주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왜 금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자산이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영원히 된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망할 수 있고 부동산도 지역에 따라 폭락할 수 있지만 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인 2003년 국제금 시세는 약 1g에 1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금 1g의 가격은 약 95,000원을 넘었습니다. 6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2배 남짓 올랐는데 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금은 단순히 보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지켜지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희귀한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을 받는 건 아니고 전자장부상으로만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땐 실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금 통장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 노후 자산으로 적합합니다. 다음은 골드바 보유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금을 실물로 사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시중 금 판매점이나 금은방에서 살 수 있고 은행에서도 골드바를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10g, 100g, 1kg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100g입니다. 골드바의 장점은 실물 보유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보면서 안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관이 어렵고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며 매도할 때 수수료가 꽤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관은 은행 금고를 활용하거나 가정용 소형 금고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금 ETF 방식입니다. 주식처럼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금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래는 편리하고 수수료도 낮지만 단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ETF는 일정 부분만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는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 예를 들어 10%에서 20% 정도를 배정하면 아주 효과적인 분산 수단이 됩니다. 사두고 잊어도 되는 구조라서 노후 자산으로 딱 맞습니다. 이 금이 여러분의 노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 리츠 투자입니다. 리츠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최소 몇억 원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1만 원, 10만 원으로도 부동산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리츠는 릴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쇼핑몰, 아파트 단지 같은 부동산을 수십 명, 수백 명이 공동 투자해서 그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월세처럼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 관리할 필요도 없고 세금이나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입주한 대형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가 있다고 하면 이 리츠는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자에게 분기별 혹은 반기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수익률은 평균 연 4%에서 6% 정도이고 일부 상업용 리츠는 8%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물류센터 기반 리츠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츠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노후 자산 관리에 적합합니다. 리츠는 주식처럼 증권사 앱에서 사고 팔 수 있고 1만 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높고 필요할 때 언제든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리츠는 법적으로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서 수익이 나면 반드시 투자자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 펀드와는 다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리츠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당 수익에 집중하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가격의 등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과 리츠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자산입니다. 금은 수익보다는 가치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자산이고 리츠는 수익 창출과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외부 경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버텨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월급 없는 노후에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옵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무서운 건 고정 수입이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현실. 그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보존되고 리츠는 월세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 조합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대엔 무언가를 더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삶의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진 자산의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노후에도 마음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불안해서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는 삶이 아니라 계획된 범위 안에서 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시작을 오늘 하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지금 하고 계신 노후 준비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소비 쿠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탈락 기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실제로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차이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수급 조건이 궁금하셨다면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